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후스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은 역시 손흥민 선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토트넘 후스퍼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친숙하고 인기 있는 구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트넘 후스퍼, 이 이름, 뭔가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토트넘 자체는 지명인 것 같기는 한데, 후스퍼는 뭘까? 궁금하신 적 있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답을 들려드릴 건데요. 토트넘 후스퍼라는 이름이 붙게 된 한 영국의 영웅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웅의 이름은 헨리 퍼시였고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후스퍼였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헨리 퍼시가 누군지, 왜 토트넘 후스퍼라는 이름이 탄생을 한 건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토트넘 후스퍼에서 후스퍼, 이게 사실 뜻이 있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박차를 가하다라는 우리나라 표현 들어보셨죠? 여기서 박차가 뭐냐면 그 말 타는 사람들의 신발 뒤꿈치를 보면은 약간 톱니바퀴처럼 뾰족하게 생긴 쇠 있잖아요. 그게 박차래요. 그래서 그 말에 탄 사람이 박차가 붙은 신발로 말에 배를 때리면 이 말이 아프니까 막 더 빠르게 뛰겠죠. 그래서 우리의 표현인 박차를 가하다라는 게 뭔가 더 열심히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근데 토트넘 후스퍼에서 이 스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박차고요. 훗은 뜨겁다, 핫, 요거래요. 그래서 후스퍼면 뜨거운 박차라는 뜻인데 그만큼 박차가 뜨거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뭐 많이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바로 후스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후스퍼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의 정체가 신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헨리 퍼시인데요. 헨리 퍼시는 아주 뛰어난 전사이자 귀족이자 잉글랜드의 왕을 도왔던 오른팔이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한 영국의 실존 인물이에요. 자, 헨리 퍼시의 파란만장한 인생 한번 들어보시죠. 때는 1364년 5월이었어요. 헨리 퍼시는 잉글랜드 노썸벌랜드 백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스코틀랜드 국경으로부터 64km 밖에 정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당시 헨리 퍼시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전쟁을 거듭했던 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헨리 퍼시는 전쟁터와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려서부터 타고난 전사 기질을 갖고 있었대요. 굉장히 용맹하고 실제로 싸움도 잘하고 그랬죠. 오죽 싸움을 잘했으면 이 헨리 퍼시는 19살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당시 잉글랜드 국왕 리처드 2세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2세는 이 젊은 헨리 퍼시를 데리고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까지 뛰어들었어요. 나와 함께 싸우자. 그리고 당시 헨리는 아주 놀라운 활약을 보여줍니다. 마치 말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쪽 저쪽 전쟁터를 누비면서 적들을 모조리 없앴어요. 그리고 이때 후스퍼, 이 뜨거운 박차라는 아주 용맹한 별명이 이 헨리 퍼시에게 붙게 되는 거죠. 뭐 그만큼 전쟁터에서 많이 움직였다, 활약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헨리 퍼시는 리처드 2세의 총애를 받으면서 잉글랜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헨리 퍼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당시 국왕이었던 리처드 2세의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저 헨리 퍼시 저거 딴마음 먹어서 나한테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나 공격하면 아주 큰일인데 하면서 점점 이 왕이 헨리 퍼시를 견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 휴전 협상을 할 때 헨리 퍼시를 싹 빼버리고 왕 혼자서 이 스코틀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헨리 퍼시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이 막 와가지고 여기까지가 앞으로 네 땅이고 여기는 이제 네 땅 아니야.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헨리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화를 참았죠. 왜냐하면 상대는 국왕 리처드 2세잖아요. 그래서 헨리 퍼시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노려서 왕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복수의 기회가 찾아와요. 리처드 2세 왕의 사촌이 왕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이 반란의 주동자는 헨리 볼링브로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헨리 볼링브로크는 잠자코 있던 헨리 퍼시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와 함께 리처드 2세를 몰아내 봅시다. 헨리 퍼시는 그 손을 잡죠. 둘은 합심해서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요. 반란의 주동자였던 헨리 볼링브로크는 헨리 4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의 국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헨리 4세의 반란을 도와줬던 헨리 퍼시도 큰 상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영국 런던 인근 지역의 땅을 선물 받아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바로 토트넘이었어요. 네, 헨리 퍼시, 즉 일명 후스퍼가 토트넘 땅을 하사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영원히 좋을 것만 같았던 이 헨리 4세와 헨리 퍼시의 사이도 점점 틀어집니다. 결국 둘은 전쟁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요. 때는 1403년 헨리 4세와 헨리 퍼시는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는 헨리 4세의 승리였어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전쟁 영웅 헨리 퍼시는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헨리 4세도 본인을 많이 도와줬던 이 헨리 퍼시의 장례식도 치러주고 슬퍼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헨리 퍼시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헨리 4세는 이 헨리 퍼시의 시체를 무덤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목을 자르고 시체를 전시해놨었다고 합니다. 야, 헨리 퍼시가 끝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자, 여기까지가 후스퍼라는 별명을 얻게 된 전쟁 영웅 헨리 퍼시의 이야기였는데요. 토트넘이 토트넘 후스퍼라는 구단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헨리 퍼시 덕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트넘 후스퍼의 숨은 이야기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스퍼, 이 박차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토트넘 경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 잘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